최근 이런 문자를 받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손보험료. 보험사는 문자나 전화로 지속적으로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라는 안내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갱신된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면서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저렴한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해서 유지할지 정해야 합니다. 지난 월간 이원욱 6월호에서 우린 급여와 비급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실손보험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만 1세대, 2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완벽하게 알고 판단해야 선택의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월간 이원욱 썸머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이원욱 썸머 특집 시작합니다. 실손보험의 기본적인 내용은 실손보험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과거 실손보험과 현재 실손보험의 장단점,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염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게 2013년 4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환에 대해서 크게 고민이 없는데 그 이전에 가입한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실손보험을 전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저는 7월 한 달만 이 문제에 대해 고민 상담을 10번 이상 받았는데요. 저 또한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고 명확하게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결정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도 돕고 저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고객분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그 자산관리 측면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불확실성은 투자 상품을 논할 때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거죠. 지출에 대한 통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 실손보험료의 폭등으로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보장을 받자니 기존 보험을 유지하고 싶고 저렴한 보험으로 전환을 하자니 보장 내용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는 어떤 부분이 얼만큼 안 좋아지는 건지 살펴보고 기존 보험 대비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본 후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2세대 보험과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서 장단점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작정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료가 기존 실손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일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 측면에서도 기존 실손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세대 실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4세대 실손이 더 유리합니다. 보장받는 기간도 4세대 실손이 유리한데요.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실손은 사고당 180일이거나 입원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4세대 실손은 5천만 원까지는 누적하여 합산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4세대 실손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장되는 항목도 기존 실손보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한방치료나 치과, 항문질환 등등이 가입 시기를 상이하긴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급여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고 비급여는 면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4세대 실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는 정신과 질환은 아예 보장이 되지 않았었는데 정신과 질환도 급여 부분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무작정 단점만 있다고 생각했던 4세대 실손이 생각보다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건 5년마다 재계약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고요. 지금 4세대 실손은 3대 비급여, MRI, 도수치료, 주사대 치료가 별도의 한도 금액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빈번하게 치료를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될 것이고요. 기존에는 전액 보장을 받거나 10%, 20%, 통원은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자기부담금이 있었는데 4세대 실손은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관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급여, 비급여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고 지급을 했었는데요. 4세대부터는 급여에만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비급여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장단점으로 구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바뀐 내용이 할증 부분입니다. 기존 실손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평균으로 할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가지 않아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뀌었는데요. 4세대 실손은 내가 병원에 가서 비급여 치료를 받은 만큼 할인 할증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점 때문에 전환을 하실 건가요? 단점 때문에 기존 보장을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이 궁금하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선 40세 이전인 분들은 기존 실손을 유지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40세 이후인 분들은 전환에 무게를 두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손 보험료만 20만 원을 넘게 내고 계신 분들도 봤거든요. 전환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내고 있는 이 실손의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번 갱신될 때는 이번에 갱신될 때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실손보험료의 인상이 저도 같은 소비자로서 똑같이 화가 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결국 이 실손보험은 완전하지 않은 보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실손만 믿고 보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액보험들이 뼈대가 되고 실손은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보험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장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점검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좋은 보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손도 내 것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앞으로의 보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월간 이원욱 10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